주신님 질문도 잠깐 볼까요? 시안뱅크에서 QR 송금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빠르면 8초 만에 송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상대로 한다는데 ODA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님 주셨는데요. 일단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전부 다 리플렛 멤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있는 나라긴 한데 그렇다고 ODA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송금이 여러분들 이제 오인하기 쉬우신 게 송금이 뭐 리얼타임으로 된다 또는 뭐 1분 이내 된다 1분 이내 가능하다 이러면 대부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플이 ODL이 XRP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리플 ODL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X커런트 그러니까 즉 리플렛의 페이먼트만 쓰는 걸 의미합니다. 리플렛 멤버로서 페이먼트만 리플렛을 쓰고 ODL을 안 쓰는 경우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 이 조합. 자, 요거는 페이먼트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당연히 세르먼트 부분이죠. 자, 이 조합을 쓰는 경우 실시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3초 송금 가능합니다. 요것도 돼요. 이 조합도 가능해요. 아니 ODL 안 썼는데 어떻게 3초 송금이 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요. 옛날부터 제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베이스 관련된 지식을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정리해서. 왜 가능하냐면 페이먼트 부분이 일단 엑스커런트 리얼타임이죠. 그죠?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잖아요. 네. 노스트로 보스트로도 리얼타임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대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예치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돈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계좌에 있는 돈 빼갖고 내가 송금 보내고 싶은 사람 레시피언트한테 그 계좌로 돈을 옮겨주면 되잖아요. 플러마이너스 처리하면 되잖아요. 디지털 전산 처리. 그러니까 세르먼트도 실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시간 되니까 뭐 1분 내 송금, 3초 송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ODL이 뭐 리얼타임 송금이다 뭐 실시간 송금이다 해서 반드시 ODL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먼트와 세르먼트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왜 오늘날에 이 송금이 느려지는지 막 3, 4일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2주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 페이먼트 부분이 스위프트의 솔루션이 개구려. 완전 구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요걸 개선시킨 GPI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프라적인 혁신이 아니라 그 SLA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상의 변화를 줘서 그걸 통해서 30분 이내로 대체로 30분 이내로 줄여놓은 거죠. 사실상 고객을 압박해서 속도를 올린 거죠. 30분 이내로 쪼갰기 때문에 이 중에는 당연히 1분 처리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페이먼트가 처리된다면 스위프트 플러스 노스트로 보스트로 조합도 시간 송금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식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자체를 혁신시킨 게 아닌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만 SA로 압박 줘서 가능할 거고요. 빠른 식으로. 실제로 스위프트가 밝힌 것처럼 30분 이내에 절반인가요? 절반 나머지는 30분 넘는다고 했는데 아마 금융기관 잘 안 돼 있는 국가들일 겁니다. 인프라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죽어났게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인프라가 안 좋은 국가들은 이 조합으로는 실시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면 노스트로 보스트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송금하고 싶은 나라 전부 다 계약 맺어갖고 돈을 프리펀딩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미치죠. 180여 개국에 난 송금을 하는 금융기관이 되고 싶어. 그럼 최소한 한 나라에 하나씩을 노스트로 보스트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정 앞에 거기다 미리 프리펀딩해서 바꿔서 쌓아놓고 미리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 비용 변동성에 대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유동성 관리도 해야 되죠. 내가 프리펀딩 해놓은 돈 부족하면 송금할 수 있다 없다?
고객이 100만원 송금 부탁했어요. 근데 내가 프리펀딩 해둔 돈이 한 50만원치밖에 없어요. 그럼 송금 못 하잖아요. 그거 관리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즉슨 비용도 들고, 예, 여러가지 리소스, 거기에 전문 인력도 투입하고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랑 ODL은 다른 거죠. 필요한 만큼, 예, 즉각적으로, 예, 환율 그대로 적용해갖고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교환해갖고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주신님 질문 설명드리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ODL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8초 송금, 1분 송금, 3초 송금 이런 걸로 ODL이라고, 예,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거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뭐 지금 질문 주신 태국 시안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예,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쳐주세요. 기타요? ODL 장점이 뭔가요? 송금 수수료가 작다는 것 뿐인가요? 방금 설명드린 게 장점입니다. 네. 그냥 이제 리프사 하는 거랑 XRP 대에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는, 대부분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유명한 커뮤니티 있잖아요. 모판 뭐 이런 데 있는 커뮤니티, 예, 전문가가 없어요.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봐봤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냥 XRP 싸다, 빠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빠르고 저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렴해지는지, 그리고 저렴하니까 왜 금융기관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XRP 이꼴 빠르다, XRP 이꼴 저렴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엉뚱한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넘어가요. 예, 뭐라 해야 될까요? 본능에 따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이런 질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정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XRP 저렴하다. XRP 저렴해? 그러면 은행은 수수료를 벌어먹는 존재들인데 XRP 쓰면은 저렴해지는 거잖아. 그럼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겠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가요. 노답이죠, 진짜. 정말 노답이죠. 오히려 수익이 올라가죠. 네, 수익이 대체로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렴해진 부분이 어디냐면은,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송금을 해요. 10만원어치 100달러 송금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객이 부탁한 걸 송금할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은행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드는 비용 한 1달러, 10달러라고 할게요. 원래 레가시 쓰면 10달러라고 합시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노스트로, 보스트로, 관리 비용이라든가, 예, 이제 뭐 서드 파티에 부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비용을 합쳤을 때 10달러 들어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10달러 드는데 고객이 요거 부탁했을 때 10달러 이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럼 뭐 한 20달러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남죠? 10달러 남죠. 근데 리프사가 제시하는 ODL 또는 XRP를 나중에 홀딩해서 쓰는 거는 어느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얘기하는 거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은행이 요걸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예. 환전에 따른 비용이라던가 노스트로, 보스트로, 관리 비용 이런 거 합산된 거. 이게 한 7분의 1? 더 나가서 홀딩해서 쓰면 10분의 1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1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객한테 수수료 20달러 받는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경쟁력을 강하게 해서, 야, 다른 은행들 대체로 다 20달러 받는데, 야, 우리는 이제 드는 비용이 줄었어. 그러니까 우리 파격 절반으로 줄이자. 5달러로 줄여서 상대들 다, 우리 경쟁사들 다 몰락시키자. 우리는 가격 파괴로 승부한다. 이렇게 해도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겠죠.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예,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프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겉핥기로 알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런 게. 예, 비자는 설명드렸습니다.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외환시장이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수요 공급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공급은 100억 개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는데 리프사의 방법은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수요 창출하냐?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써줄 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써준다고 하면 수요가 창출이 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모든 거를 XRP 브릿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 모든 가치들을 어떻게 하겠다? 리얼타임으로 데이터처럼 이동시키기에 XRP가 그게 브릿지로 사용되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브릿지를 해내게 되면은 엄청난 수요가 생기는 거죠. 아까 돌아가서 공급과 수요의 외환시장 기본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했죠. 공급이 고정이에요. 달러나 엔화 그 어떤 나라의 법정화폐든 다 공급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계속 인플레이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XRP는 공급이 고정이에요. 근데 수요를 그렇게 늘리겠다. 전 세계의 모든 가치를 브릿지에 하길 원한다. 실제로 해봐요. 그렇게 브릿지. 공급은 고정인데 수요가 늘어난다. 거기에서 지금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죠. 리플사는.